뭐지? 야, 시작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차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요청이 좀 있었어요. 뭐, 자전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샵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아침 일찍, 지금 아침 일찍이거든요. 갑자기 강민이가 샵에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죠. 난, 어쨌든, 참 이렇게 자주 놀러 오는 우리 학생입니다. 아주 착실하고 자전거 잘 타고 열심히 타고. 어, 제가 자전거를 처음 시작한 거. 그 전에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김에 제 출생된 것부터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81년 1월 18일, 뭐 빠른 생일이라고 하죠. 81년 1월 18일에 경북 상주시 낙동면 그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딴 집에 시골에 완전 외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난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나무 같은 거 깎아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그렇게 살았다. 삼촌이 이야. 낫으로 깎아가지고 그래 손해를 보면은 막 낫에 비인 것도 많고 그래요. 아무튼 그 손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걸 원체 좋아했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건축과가 좀 흥미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도 건축과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삼촌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 이제 우리가 98년인가 IMF 터졌죠. 제가 99학번인데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와 건축 쪽은 아닌갑다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주경 야독을 하겠다 해서 다른 업종을 알아보다가 공부하면서 가구 쪽에 사람을 구하길래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임하는 게 어떤 인생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구점에서도 상당한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하다가 제가 2005년에 가구를 처음에 사무용 가구점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고 되게 잘했어요. 영업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여를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된 게 제가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급여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텐시브가 좀 성과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2005년 그 당시에도 급여가 뭐 매달 받은 건 아니지만 많이 받을 때는 800만 원, 900만 원씩 이상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다른 평사원들은 보통 200만 원 초반, 중반 이렇게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장이 그 가구점 대표가 제 월급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요 잠깐 조금 덜 주고 싶어서 그래서 뭐 리베이트를 올려봤다가 리베이트를 낮추기도 했다가 이렇게 한 3번 정도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는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된 게 2008년이었다. 솔직히 그때도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하고 거래하던 곳의 사장님이 그 전화하니까 영어폰으로 전화하니까 그 사장이 받게 됐고 결국 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가구를 니한테 받을 테니까 가구를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벅버벅 좀 얼빵해가지고 가구 그 사업자 되는 게 어렵냐 내서 공급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자본금 800만 원 800만 원으로 가게 그 보증금 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시작한 게 제 개인 사업의 시작이었고 2008년이었다. 하다가 2012년에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도 뭐 취미가 많았어요. 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많았는데 보드도 겨울엔 스노우보드 그렇게 하다가 자전거를 그 아는 형님이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 동호회 형님이 자전거 샵 매니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저보고 경태야 니 자전거 잘 탈 것 같다 하면서 타볼래 이래가지고 뭐 한 50만 원 하면 되겠지 싶어서 갔더니 50만 원짜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생활 자전거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2012년도에도 그래서 108만 원인가 118만 원이었나 108만 원이었나 아무튼 스페셜라이즈드 락카퍼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탔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전거가 저한테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산, 이 동네 유학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힐클라임 대회 우승자거든요. 우승자인데 그 입문할 때는 그 34분의 벽을 못 깨가지고 막 중간에 내리고 뭐 그랬던 저도 뉴비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재밌어지다 보니까 자꾸 많이 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늘다 보니까 실력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요. 제 주위에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샵이 그 샵이 아니죠. 그 사무실이 있어요. 1층에 이 가구 전시장이 아니고 사무실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용 가구 영업이다 보니까 외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무실인데 거기에 로라 깔아놓고 동생들하고 인터벌 치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자전거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 자전거 수리하는 곳이냐 묻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제 헬멧 파냐고 뭐 그러던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사업자를 하나 내볼까 뭐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예인 사무가구라고 하는 상호였는데 그냥 종목을 추구합니다. 자전거 판매 수리라는 종목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호는 예인 사무가구야. 그때 취급했던 브랜드가 리들리라고 하는 브랜드였고 그때 이제 형님 동생들이 많이 도와줬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2014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자전거를 입문했고 14년에 처음으로 사업자를 냈다. 그렇게 하다가 매출이 이제 요거는 거의 취미야. 왜 했냐 하면 내가 헬멧 같은 거 싸게 사서 뭐 이렇게 주위에 형들 싸게 주고 하면 좋잖아. 썩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초도라고 하는 게 있어. 초도는 뭐냐 하면 거래를 처음 틀 때 야 이거 뭐 얼마 내야 된다 이거. 얼마 낸다라기보다는 자전거 한 대 주세요 하면 안 준단 말이야. 대신에 뭐 2천만 원치를 내려야 거래를 이제 틀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거든. 거기 초도라 그래. 리들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됐고 우리 동생 형님들이 많이 팔아줬다. 근데 전부 다 리들리 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메인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메이저 브랜드를 하나 찾으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체 규모도 너무나 변변치 않은 곳이었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규모고 자전거 샵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캐논데일이라는 뭐 스페셜 트랙, 자이언트, 메리다, 엘파마 뭐 모든 게 다 이미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 제가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캐논데일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놓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 상당히 또 유명한 형님인데 형님 캐논데일 어때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야 경태야 캐논데일 브랜드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비싸니까는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비싸니까는 구매해서 안 되지. 자전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그 당시에 이제 피터 사간, 뭐 유라이 사간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리키가스 팀에서 활동할 때 그때 완전히 막 날려주던 그때 당시에 스페셜보다도 비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명성이 있었죠. 캐논데일. 그때 제가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내리고 했던 그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브랜드 하나 따기가. 그래서 그렇게 달고 영업을 했어요.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도 달고 처음에는 가구가 9, 자전거가 1 이렇다 보니까 매일 이제 하던 대로 문 잠가놓고 야외 영업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자전거 영업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자전거 쪽으로 치중하게 된 거지. 그래서 15년 접어들고 자전거가 이제 거의 한 70% 이상이 됐어. 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왜 샵을 이렇게 확장을 크게 했냐. 이전을 원래는 완전히 이제 하천가에 완전 변두리에 있었어요. 외딴 곳에. 근데 이렇게 왔냐 했을 때 제가 정말 동경하던 메인 사거리에 큰 자전거 샵이 있었습니다. 그 큰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 로또 1등 명당 그 바로 옆에 삼천리라고 하는 정말 큰 자전거 샵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완전히 하천가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의 로망이었는데 어느 날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냥 그래도 어떻게 뭐 바꾸고 이전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반듯한 신사 한 분하고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샵에 미케닉 분이 들어옵니다. 저희 샵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샵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 몇 년 지속되면서 네오바이크 이게 타격이 자기들한테도 좀 있더라. 나는 생각도 안 했다. 신경도 안 썼는데 타격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다른 본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이 본업이 따로 있었어요.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인수를 하겠느냐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인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때 이제 엄청 기뻤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좀 포커페이스 좀 하니까 그 영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좋았지만 좋아하는 표정을 싹 감추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이제 협상을 하는 와중에 결렬이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있는 매장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게 허탈하겠습니까? 되게 동굴 같은 원래 매장으로 오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이 이제 떠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 결정을 하고 진짜 많은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다가 찾은 곳이 지금 이곳. 이게 아파트 단지 앞에 원래는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했고 여기 상가가 복개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지는 1호 라인, 이쪽 라인이 쫙 있는데 첫 번째 집이 접니다.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왔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그 해가 2016년이었고 아참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왜 자전거 샵이 잘 되었었느냐 했을 때 15년도에 처음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국대회에서 5등으로 입상을 하게 됐고 제 고향 상주에서 입상을 하게 됐고 5등이었지만 그 입상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상당히 또 제가 더 정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았었는데 엄청나게 코어 운동하고 기립근 그리고 둔근 강화 운동에 거의 365일 중에서 씻기 전에 매일 했으니까 거의 한 300일 이상은 과장 안 못하고 매일 했고 몸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챌린지 하고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코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티질 못해요. 복대 차고 대회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어 강화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자전거 잘 타게 됐고 평로라를 또 미친 듯이 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15년도에 입상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16년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됐고 유튜브는 어쩌다 하게 됐어요? 유튜브 네. 유튜브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기 전에는 하나의 영상 그냥 플랫폼이었어요. 하나의 영상 플랫폼이었고 거기를 친구하고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서만 이용했는데 구글이 인수하고 뭐 구독자 시스템 생기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저도 구독자 10명이 되고 뭐지? 난 친구랑 둘이 하는데 왜 8명이 더 생겼다. 8명 이게 그때는 구독자가 뭔지도 몰랐어. 그 팔로워, 구독자 뭐지? 그런데 50명이 되니까 이 시스템이 뭔지를 안 거지. 그때부터는 존댓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100명, 200명 될 때 어필에 제가 아무래도 그래 클라이머는 아니고 저는 펀처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 클라이머 대회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지 그래도 그게 전국 힐클라임 대회에서 뭐 3등을 그래도 했습니다. 뭐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그 사람 진짜 괴물일 텐데. 나는 클라이머가 아닌 상황에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클라이밍도 곧잘 일반인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입상자니까 그래가지고 클라이밍 잘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뭐다? 개떡상? 그렇죠. 떡상을 했습니다. 떡상을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루에 몇백 명씩 늘더니 뭐 1000명 이벤트, 2000명 이벤트 뭐 제가 사실 이벤트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소소하게 한 번씩 하죠. 영상에 소스에 좀 넣어가지고 비누 그렇게 해서 뭐 1000명, 2000명 되다가 5000명 되다가 뭐 그때부터는 진짜 유튜버가 된 거죠. 그래서 자전거 샵을 하니까 뭐 소개 영상도 찍고 뭐 잘 타는 방법도 찍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누구 덕분이다? 구독자님들 덕분이다. 그렇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아 감사합니다. 영상을 찍다가 다 못 찍어가지고 아무튼 이 얘기를 이어가자면 강민이는 없어졌네.
이어가자면 2016년에 이제 와가지고 샵을 이제 이전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또 이전빨이라고 해야 되나 개업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잘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 유튜브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또 바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수 생활은 저는 이제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선수라고 생각하고 뛰었기 때문에 제 선수 생활은 짧고 굵게 불태웠습니다. 그때는 대회만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 참 이런 게 있어요. 입상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뭐가 좋냐 하면 진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프로도 그렇지만은 아마추어 입상자들이 좀 우상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회장 가면 매일 1등 하는 사람이 김장섭 형님 그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형님을 멀찌서 동경을 했었는데 몇 년도였나 하여튼 청송 전국 사각 MTB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제가 그 형님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면서 저 이번에 베테랑 부에서 1등한 김영태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냥 아 예 뭐 안녕하세요 가지고 뭐 자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쨌든 말을 해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 이제 제가 입상을 몇 번 하니까 그 형님이 먼저 좀 아는 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되니까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저를 이제 알고 알아봐 주시고 라인에 설 때도 아 먼저 앞에서 서시라고 길을 터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장수비 형님이 저한테 이제 훈련하시겠다고 막 구미에도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훈련 파트너로서 같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정을 받는 듯한 아 언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호를 받는 그런 일이 잘 있겠는가 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16년도 들어서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이제 제가 그 가게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2025년 현재까지 11년 차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있는 저 강철바디 좋게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께 항상 제가 뭐 얼굴이 좀 썩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정말 제가 뭐 하나라도 더 신경 써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부디 일에 쩌들어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또 자전거 오늘도 저기 삼천포에서 삼천포에서 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목이 메인다 진짜 뭐 순천에서도 오시고 막 경기도에서 오시고 이 인간 하나 유튜브에 보이는 영상 하나 보고 오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보답하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는 캐논데일, 메리다, 엘파마, 비앙키, 거스토, 휠러 요즘에 칠리 입문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모든 정비에 대한 것들 뭐 의성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안동에서도 오시고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 받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마지막 저희의 각오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5명의 딱 5명의 그 유튜브를 구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야 강철바디는 무조건 구독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유튜브 한 명 꼽으라면 저 강철바디도 들어갈 만한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댓글에 끝에 하트 3개를 남기시면은 그게 응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선착순 10명한테 소소한 상품을 택배로 당연히 선불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소소하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소소한 그래도 기분 좋은 상품. 어쨌든 이렇게 저 강철바디의 자전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 김경태라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부족함이 많고 한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서 부족한 점 제가 더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동안 항상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제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갑자기.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